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불행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으며 불확실성과 고통은 우리를 뒤흔들고 무너뜨립니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은 우리에게 심신의 위안과 안정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작가 도나 타트가 무려 11년 동안 집필한 장편소설 황금방울새를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아마도 지금 이야기한 내용으로 압축될 겁니다. 이 소설은 네덜란드 화가 카렐 파브리티우스의 그림 황금방울새를 소재로 하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폭탄 테러에서 어머니를 잃은 소년 시오가 이 그림을 손에 넣으며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님의 영상을 봤는데 독서에 관해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야기의 핵심인즉 노벨문학상을 비롯해서 유명한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비평가들이 엄청난 칭찬을 보낸 작품일수록 재미없고 난해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끝까지 읽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도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정말 읽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봐도 유명하다 싶은 고전이나 노벨문학상 수상작들은 거의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황금방울새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이 책을 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표지에 적힌 2014년 퓰리처상 수상자 98.5%의 완독률이라는 홍보문구 때문이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98.5%의 완독률을 기록한 걸까 싶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대중적 재미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히려 읽으면서 지루함을 느껴서 몇 번이나 쉬면서 읽어야 했어요. 이 작품을 읽은 다른 독자들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감상평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미없다고 느낀 이유는 이야기 대부분이 주인공인 시오의 10대 시절부터 성장 기록인데 독자들이 흥미롭게 느낄 만한 사건이나 사고와 같은 변화가 없고 정적인 내면 심리 표현에 주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초반에는 시오가 미술관에서 폭파사고로 엄마를 잃고 그림을 손에 넣는 장면이 몰입감을 주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바버씨 집을 전전하다가 보리스를 만나고 아버지를 잃고 미술품 사기꾼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문제 해결 과정도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책을 100명 중 99명이 완독했다고요? 굉장히 열혈 독서가들만 조사한 게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책의 볼륨이 작지도 않아요. 책이 2권인데 1권 580페이지, 2권 488페이지 합쳐서 1068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자, 어설프게 선택했다가 후회할지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경고는 이 정도면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은 시어도어 시오라는 13살 소년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시오가 직접 쓴 일기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시오의 유년 시절은 불행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유복했지만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시오의 아버지는 무책임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새로 사귄 애인과 살며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며 흥청망청 살죠. 반면 엄마는 모델로 알바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와 따뜻한 성격으로 인망이 높았으며 아들과도 각별했습니다. 예술품 애호가이기도 했죠.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정학당한 시오의 상담을 위해 학교에 가는 중에도 미술관에 들를 정도였는데 황금방울새 그림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미술관을 둘러보던 중 시오는 삼촌과 함께 온 소녀 피파를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피파는 시오가 평생 사랑하지만 부부로는 연을 맺지 못하고 친한 친구로 남게 됩니다. 미술관 폭탄 테러가 남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잠깐 어머니와 헤어진 사이 미술관 안에서 테러 집단이 설치해 놓은 폭탄이 터집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가운데 시오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고 깨어납니다. 폐허가 된 미술관에서 시오는 황금방울새 그림을 숨겨가지고 나옵니다. 시오의 엄마는 폭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시오는 부자 친구인 앤디네 집에서 잠시 살게 됩니다. 부자집인 앤디네 가족 중 골동품 애호가인 바버 부인이 특히 시오를 아껴줍니다. 앤디의 부모들은 무척이나 잘해주지만 엄마를 잃은 상실감은 시오에게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상실감과 고독에 사로잡힌 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시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지고 나온 황금방울새 그림의 처리, 엄마를 향한 그리움 등으로 괴로워합니다. 시오는 골동품 복원 사업을 하는 제임스 호바트, 즉 호비 아저씨를 알게 되고
회복 중인 피파를 만나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피파는 현장에서 큰 부상을 입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호비 아저씨는 시오에게 골동품 복원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으며 나중에는 동업자가 됩니다. 호비 아저씨는 실력 있는 골동품 복원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눈치가 없고 마케팅에는 문외한이라 시오가 골동품 사기를 치는데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잠깐의 짧은 행복은 아빠와 애인이 시오를 라스베가스로 데려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도박과 마약 중독자로 살던 아빠와 애인은 시오 양육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시오는 우크라이나 출신 보리스와 소울메이트가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온갖 경험을 한 보리스는 거칠고 유쾌하며 대담한 성격으로 시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시에 술과 담배, 마약, 도둑질 등 정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일탈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나중에 알려지는 사실이지만 보리스는 이때 시오가 몰래 숨겨둔 황금방울쇠 그림을 훔쳐 팔아버립니다. 불안정하지만 그나마 평온하던 시오의 일상은 다시 한번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풍랑을 만납니다. 아빠가 도박을 하기 위해 고리대 금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절망감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로 죽은 겁니다. 시오는 즉시 라스베가스를 떠나 뉴욕으로 돌아와서 호비 아저씨의 집에 머뭅니다. 청년이 된 시오는 이제 호비의 동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능한 골동품 판매원으로 보이지만 실상 시오는 마약을 탐닉하는 사기꾼입니다. 호비 아저씨의 골동품을 진짜라고 속이거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팔고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골동품을 산 루셔스 리브라는 사람이 만남을 청합니다. 리브는 시오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묵인할 테니 황금방울쇠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시오는 리브의 협박에 괴로워하다가 호비 아저씨에게 사기 거래를 모두 고백합니다. 오랜만에 시오를 찾아온 보리스가 라스베가스 시절 시오의 황금방울쇠를 훔쳐 팔았다고 고백합니다. 보리스는 절도 후에도 시오가 말이 없어서 자신의 절도 행위가 별 의미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시오는 황금방울쇠가 담긴 꾸러미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기에 도난 사실을 몰랐던 거죠. 시오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소중히 여기고 의지해왔던 그림이 오래전에 도난당했는데도 자신의 믿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황금방울쇠 그림이 위안이 된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거죠. 시오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미술관에서 사라진 다른 미술품들을 훔쳐간 도둑들이 차례대로 경찰에 체포되어 막대한 보상금과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보리스와 시오는 황금방울쇠를 되찾기 위해 네덜란드로 떠납니다. 두 사람은 그림을 되찾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이상적인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시오는 그림 절도로 괴로워하던 번뇌에서 벗어나고 보리스가 건네준 돈으로 사기를 쳐서 팔았던 가구들을 모두 재구매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회고록으로 남기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작품이었던 겁니다. 느리게 내면 묘사 위주로 흘러가던 극 중에서 결말은 가장 속도감 있고 눈에 띄는 사건으로 진행되지만 마무리하는 방법에서 졸속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리스와 시오가 전문 해결사나 범죄 조직을 등에 업은 프로들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너무 쉽게 그림을 내준다거나 일처리가 막힘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황금방울쇠라는 제목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카렐 파브리티우스가 그린 황금방울쇠는 시오의 인생을 통해 예술과 현실의 관계, 자유와 구속, 순수성과 아름다움, 생명의 연약함과 취약성 등을 이야기하는 모티브가 됩니다. 그림 속의 황금방울쇠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체인에 매달려 있어 구속된 존재를 상징합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황금방울쇠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유한한 인간 존재와 달리 시간을 초월하여 삶을 보존하는 예술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가는 황금방울쇠 그림을 통해 예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강조합니다. 미술관 폭발사고에서 살아남은 시오가 황금방울쇠를 통해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위안과 안정을 찾게 되는 장면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그림은 시오의 정체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오는 그림을 통해 내면의 혼란과 좌절을 투영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불행을 겪으며 시오는 비관적인 인생관을 얻게 되지만
결국에는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참고로 하여 이 책을 읽어도 좋은 독자와 비추천인 독자들을 선별해 보겠습니다. 우선 추천 독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독서 내공이 중급 이상인 독자라면 추천합니다. 여기서 중급이라 하면 인문학, 철학, 소설, 자기계발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 한 권은 하루 이틀 내에 읽을 수 있고 한 달에 책 5권 이상 읽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평소에 감성적인 성향이며 내면 심리 묘사를 위주로 한 정적인 에세이나 소설을 즐기는 독자라면 추천합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며 예술과 인간의 관계와 영향 등에 대해 관조하고 느리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책을 느리게 읽더라도 문장과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독자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는 독자들입니다.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는 독자라면 당연히 비추입니다. 지금까지 5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장편 소설이나 2권 이상의 시리즈로 연계되는 소설을 읽지 않았다면 분량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속도감 있고 각 장마다 완급 조절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소설을 좋아한다면 재미없다고 느낄 겁니다. 주인공이 사건이나 사고 등을 겪으면서 적극적으로 변하거나 문제 해결에 직접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소설을 좋아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설 속의 갈등과 문제가 명쾌하게 개연성을 갖추고 딱 떨어지는 방향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인생이란 간단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보여줍니다. 시온은 황금방울새 그림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황금방울새가 상징하는 구속된 아름다움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시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내면의 정체성, 예술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시오의 힘겨운 여정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치 있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예술을 취미로 삼거나 실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예술을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피아노 연주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인생과 감성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이 나면 피아노만큼은 꼭 배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틈을 내서 그림이나 악기 연주에 도전해보세요. 가까운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황금방울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